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문제, 그 산지 전용에 대한 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있어서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의 대상과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먼저 첫 번째, 산지관리법의 개요로서 먼저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이 제정된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을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게 산지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그 개요로서 저는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산지 전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산지 전용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산지를 그 산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그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산지 전용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하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그러면 산지, 그러니까는 산지가 될 수 있고 산림이 될 수 있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산지란 또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산림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문제가 그 간혹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외적인 이제 부분으로 제가 그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산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산림에 대한 정의는 현재 우리 그 산림 그 관련 그 소관 법령에서 세 개의 법률에서 이 산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 산지관리법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정진에 관한 법률에서 그 산림에 대한 정의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산지관리법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산림에 대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탄소 흡수원의 유지 및 정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간 좀 더 구체화하고 좀 세부적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산지관리법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임목주기 집단적으로 뭐 생육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집단적으로 뭐 생육하고 있던 임목주기 일시로 상실된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임목주기 집단적으로 자라게 되는데 이용될 그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임목주기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임지 내의 뭐 암석지라든지 임도시설지도 산림으로 포함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소 흡수원의 그 유지 및 정진에 관한 그 법률에서는 또 이제 산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면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관 울패도라든지, 그 다음에 평균 나무 높이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관의 울패도가 1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평균 나무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게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정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혹시 또 향후에 그 산림 그 관련 뭐 문제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산림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보라든지 그런 그 문제가 나올 때는 명확하게 이 세 가지 법률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언급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산지 전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는 그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 보전 협회로부터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적합성, 그 다음에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 어업용인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라는 것. 네, 이렇게 그 간략하게 일단 그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에 대한 대상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농림, 어업용 시설 및 재해 방지 복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러나 이때 개간 및 초지 조성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지 사용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꼭 해야 된다는 것. 이게 그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 절차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에 관한 결과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산림조사서. 산림조사서에는 임종이라든지 임상, 수종, 임량, 그 다음 평균 수고, 임목 축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나 임지 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라든지 아니면 속가배기, 벌채를 실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임목 축적을 환산을 해서 현재의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그 반영을 해서 그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산림조사서는 허가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그 조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점. 꼭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서류가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는 지형도, 그 대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지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지 전용 그 예정지에 대한 실측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는 복구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농지원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이번에 그 법에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 예전엔 없었던 건데, 그 면적이 이제 그 2헥타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림 그 공학 그 기술자 1급 이상의 공학 기술자가 작성한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도 같이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서류가 이제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산지 전용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 서류들을 첨부해서 산지보전협회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산지보전협회는 이러한 결과를 그 10일 이내에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와서는 이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에서는 크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환경성에 대한 그 부분으로서 그 구분을 한다라는 점, 꼭 이 세 가지는 명심하시고요. 이게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임도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역시 필요성과 적합성, 환경성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 다만 사방사업의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에 대한 구분이 아닌 그 대상 지역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산지 전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고, 그 다음 임도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이상은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리지 않도록, 예, 그렇게 꼭 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꼭 그 헷갈리지 않도록, 예, 그렇게 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첫 번째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할 건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먼저 첫 번째, 사업의 목적과 산지의 보전, 이용 계획에 대한 그 연계성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협의 면적 규모의 적정성.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업의 목적과 일시 사용 계획에 대한 그 연계성. 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 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부분. 이 적합성 부분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현장 그 실무를 그 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한 21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산지의 그 평균 그 경사도가 먼저 25도 이하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상에서는 그 25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그 지자체별 그 도시계획의 그 조례안에 따라서 18도 내지 그 20도 그 범위 내에서도 개정된 지역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그 평균 그 경사도 25도 이하에 대한 내용은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각 분할 지역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40%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그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인목 축적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산지의 헥타르당 인목 축적이 산림청에 가면은 산림 그 기본 통계가 있습니다. 산림 그 기본 통계상의 관할 시군 자치구의 헥타르당 인목 축적의 150%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보전산지의 면적 비율, 이 보전산지에 대한 그 면적 비율은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 군, 구의 산지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을 초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로 두는 경우인데, 그 첫 번째가 스키장이라든지 집단 묘지, 대중골프장, 송배선 철탑 설치의 경우에 예외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그 다음에 평균 인목 축적이 산림 기본 통계상 해당 시, 군, 구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라는 것, 예,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냥 그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은 꼭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꼭 들어가도록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또 제가 또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보전산지에 대한 규정. 먼저 첫 번째,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 등의 지정, 결정의 목적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라든지 형질이 우량한 천연님은 지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정,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설명을 와서는 보전 산지에 따른 행위 제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주변 산림 경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은 주변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 시설과 연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행위 제한에 대한 저촉 여부, 그 다음에 임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산사태 발생 지역이 아닐 것, 그 다음에 하천, 소하천, 국어에 대한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배수시설은 안전하게 분산 유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토 비탈면은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하게 이격해야 한다. 그 다음에 홍수 시에는 하류 지역의 유량 상승이라든지 토사 유출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그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밖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m 밖에 위치하여 수량이라든지 수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으로는 50년생 이상인 활렵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일 것. 그 다음으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터널이라든지 교량으로 도로를 이제 시설해야 할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지로는 먼저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있고, 산림보호구역이 있고, 자연휴양림이 있고, 수목원이 있고, 채종림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으로는 능선 방향 단면에 대한 절취고가 해당 도로의 표준 터널 단면 유효 높이의 3배 이상일 경우, 이럴 때는 터널이라든지 개착 터널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그 도로 그 설치를 할 때 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뭐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국도라든지, 예, 거기 아마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안의 유실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 이게 그 적합성이 아니라 적정성입니다. 이게 그 적정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종류는 많은데 그 내용이 좀 어찌 보면 아까 그 제가 초기에 그 3가지 말씀드린 거 외에는 다 그냥 그 뻔한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는 산사태 발생 지역이거나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뭐 안 된다라는 거, 뭐 주변 기반 시설은 주변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 시설과 연계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특성은 아마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 기억나시는 대로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환경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성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첫 번째 자연 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은 지정, 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가피하게 원형 보전되는 산지의 경우에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때는 산림 병해충의 예방이라든지 방제를 위한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렇게 2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의 집단 서식지라든지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는 편입하지 말 것. 이게 그 환경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그 세 번째 그 기준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산림이라든지 그 표고에 대한 그 조사 분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임목 축적이라든지 임량 등에 대한 산림조사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럴 때는 기술 특급 및 기술 1급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실시를 한다라는 것,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고라든지 평균 경사도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산림공학기술자라든지 아니면은 산림, 토목, 측량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을 보유한 자가 실시한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관 유지라든지 재해 방지 등에 대한 그 조사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산림, 환경, 산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실시를 한다라는 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그 산지 전용에 대한 그 설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저는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실 이 산지 전용 타당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면적이 그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산주 입장에서 이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자 이제 그 여러 그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이제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지 전용 타당성 평가 시에 이게 꼭 반드시 100%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손실 비용이 사실 막대한 게 그 산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크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대상지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평가 체계를 그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각 그 산림의 특성에 맞게끔 그 모델화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현지하고 유사한 데이터 값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그 구축을 해서 일단은 그 승인이 그 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산림 그 기술자로서, 이제 우리 산림 기술자로서 산지를 소유한 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전용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는 산지 전용에 대해서 사회적이라든지 환경경관적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그 권리를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 전용으로 인한 산림의 훼손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불법 전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소중한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그 방지하도록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SW님께서 작성을 해오신 문제. 먼저 산지관리법의 그 개요로서, 아까 그 제가 언급했던 부분하고 똑같죠. 역시 그 산지전용에 대한 그 개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의 대상, 산지 면적에 따라서 뭐 200헥타르, 50에서 200, 50헥타르 미만에 따라서 그 허가권자가 달라진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절차,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신청서라든지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 그 다음에 허가권자. 물론 이제 절차가 이제 이런 거 절차가 되겠는데, 절차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꼭 그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탄지 전용 그 타당성 조사에 대한 조사의 그 대상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농림어업용 시설이라든지 재해방지 복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게 그 조사의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면적으로 봤을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이 부분을 꼭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항목 그 기준 방법이 있는데,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성이 맞습니까? 이게 내가 잘못 적은 적합성이 맞죠? 예, 적합성. 적정성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 제가 답지에 적정성을 잘못 적었고, 적합성이 맞다라는 것.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 적정성 아니고 적합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조사 항목 그 기준 방법이, 이 그 별표 하나하나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그 블로그에 보시면은 산지 전용 그 챕터 9파트에 산지 전용 그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각 그 항목별로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상 부분, 그 다음에 절차 부분, 그 다음에 그 기준 부분, 그 다음에 그 산림 및 그 표고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조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주소를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넣어 드릴게요. 이 주소로 나중에 찾아오시면은 좀 쉽게 판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첨부 되어야 할 서류에 9번 농지연부 사본까지만 있고 10번 부분 재위험성 검토 의견서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 마지막 이제 결혼 부분, 산림 기술자로서 산지 전용 허가에 필요한 표고, 평균 경사도 조사서, 산림 조사서, 재위험성 검토 의견서, 복구 설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을 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혹시나 만약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인근 산림 경영 관리에 대한 영향 해가지고 조사 기준 별표 4의 제1호 과목의 세부 기준 이렇게 꼭 적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혹시나 높아지면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꼭 명심을 하시고요. 꼭 이 안에 있는 세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암기가 필요하고, 아까 특히 제가 세 가지 설명드린 부분 있죠. 인목 축적 조사 150%, 그 다음 보전산지 면적 비율 해당 시공구 면적보다 비율보다 낮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 25도 미만인데 이 부분은 각 시도 도시계획 조례법안에 따라서 18도 내지 20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